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고국을 늘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 땅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한민국을 대부분 천손민족이라 합니다. 뭔 손? 천손민족. 하늘민족이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대부분 사명의 민족이다. 또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하늘을 숭상하는, 하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에 아주 차원 높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공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당군 왕검은 대단한 정치 철학가 또는 해안이 있는 지도자로, 제가 볼 때는 당군이라는 사람은 그 정신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이는 그렇게 보니까, 역사에 보니까 21살에 나왔습니다만은 당군이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없이 많은 애침을 받고 살다 보니까 민족의 역사를 보존할 만한 여분도 안 되었고, 또는 그 모든 것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역사를 잘 보존하고 지켜오고 역사를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준이 못했다고요. 그래도 간신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김부식이라고 쓴 사람이 삼국사기와 또 일련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이 두, 그래도 저서가 조금 있어서 우리가 참고되고,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중국의 역사를 많이 뒤져보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추론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도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잘 연구해 놓은 것이 없어요. 잘 분석하고 검토하고 고찰하고 홍익인간에 대해서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없어요.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집대성 시켜놓은 것이 없어요. 그저 홍익인간은 홍익인간이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추상적이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아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맨날 예침이나 받고 살고 그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녁에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혹시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뭘 조반 드셨습니까? 그게 우리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뭐에 안 됐다고요? 발전이 안 됐다고요. 너무나 좋은 사상인데 발전이 안 됐어요. 거기다 저거 발전이 안 된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사상은 말로만 전해내려고 있을 뿐 그 내막이 어떤지
또 이걸 어떻게 정치에 활용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저 홍익인간은 홍익인간이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에도 역사의 한 줄인데 그것을 추론해서 영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소설 같은 것도요, 제목당 몇 자 가지고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홍익인간에 대한 사상이 별로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 남은 것은 홍익매점, 저 열차에 가면 홍익매점이라고 홍익회 그거 하나 있고, 또 홍익대학교로 이름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진수를 모른다. 뭘 모른다? 진수. 거기다 좀 적으라니까. 홍익인간의 진수를 모르고 있어. 홍익인간의 그 깊은 내막을 몰라요. 이거 답답할 일 아닙니까? 홍익인간의 그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어. 의도. 홍익인간이 뭘 의도하는가 이걸 모르고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런 것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철학 공부도 같이 아울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 철학. 그래서 여러분, 이북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철학으로 이것을 엮어놨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사실은 된 거예요. 홍익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를 좀 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을 펴놨으면? 논리를 좀 펴놨으면, 내용을 좀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홍익인간 끝이야, 끝. 이거 이제 문제였어요. 원래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홍익인간, 그 다음 제세이화, 이도여치, 광명이세. 이 네 가지, 원래 네 가지.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다음 제세이화, 이 말은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교화시켜야 된다. 사람들은 에듀케이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육. 그 다음 이도여치, 도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아, 대단합니다. 5,000년 전에 당군의 왕감은 그런 말을 써요. 도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맞다. 마지막이 광명이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이란 말은, 한이란 말은 한 맺히다만 아니라 환하다, 배달, 밝다 그런 뜻이에요. 빛고울 광주처럼. 그런데 세상 정치가 오직 양육 강식에 의해서 그동안에 짐승 정치, 뭔 정치? 짐승 정치, 짐승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의 정치, 이도여치 이런 말은 씨알도 안 먹게 들어갔어요. 무조건 강자가 약자를 아무쪼록 잡아먹는 짐승 정치, 뭔 정치? 짐승 정치. 짐승 통치를 전 인류가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찰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용하지만은 그동안에는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힘을 잡으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런 것이 정치였어요. 그래서 당군 왕검의 홍익사상이 그동안에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승화되어서 온 세상을 사실은 꾸정물 같은 세상, 진흙탕 같은 그런 수렁에서 홍익인간 사상인 정직 정치로 인류를 건져내야 될 그런 때가 왔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영의학 같아도 서로 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히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인류가 불행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대를 아무쪼록 군비를 축적시키느라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이 미련한 동물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문제라고. 당군이 말한 홍익인간 사상인 정직 정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가 살아요. 오늘 저는 그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전 세계를 건져내야 한다. 전 세계를 건져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홍익사상의 본뜻인 정직 정치를 모르고 엉뚱하게도 당군 숭배 사상으로 당군교, 그러니까 대종교죠. 지금은 당군교를 만들어 본 거야. 이게 문제. 대종교의 기원은 1909년 1월 15일 전남 보성 출신인 나철이라는 사람이 당군 대왕 조신이 그래가지고서 당군을 신격화한 거예요. 신격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두드려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당군교입니다. 당군교. 그래서 1909년 1월 15일 날 제천의식을 거행한 뒤에 당군교를 선포합니다. 나철이란 사람이. 누구 철? 나철. 당군교는 1910년 8월 당군교라 이것을 약간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대종교라고 바꿉니다. 뭔 종교? 대종교. 그 1915년 10월에 일본이 종교 통제 법안을 공포해서 이 대종교, 민족 종교인 대종교를 탄압하자 나철이라는 사람이 1916년 8월 15일 당군 삼신을 모신 9월상 삼성사에서 안타깝게 자결해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철이라는 보성 사람입니다. 전남 보성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해서 민족 종교를 만들어 보려고 얘는 쓴 건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종교는 전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에 매진하는데 그러면서도 교리를 신리대전이라는 교리를 펴서 대중의 이치는 삼가 하나뿐이다. 함께 삼신사상을 약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나 대종교인 당군교는 크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실 당군 숭배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당군 왕검이 말한 이념, 건국 이념은 중요한 홍익인간에 빠져본 거예요. 홍익인간. 뭘라고 당군을 신격화해서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세상에 용 사상인데 이 세상에 용은 없어요. 거짓말이. 뱀을 신격화해서 만든 것이 서물 숭배 사상이라 그러죠. 용 사상입니다. 중국의 용 사상.
용사상은 뭘 신격한 거라고요? 뱀을 신격가에서 여주를 물고 뭐 승천이니 지랄했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용. 세상 용 없어요. 뱀을 신격한 서물 숭배 사상이 용사상입니다. 이게 일본 같은 나라는 신이 얼마나 개신, 참새신, 뭐 없는 신이 없어요. 부엌신. 일본 나라는 그래서 미신이 가득 찬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대종교 이것이 당군 숭배 사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홍익 인간 사상을 발전시켜서 정치화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홍익 인간 사상의 내막을 모르니까 나름대로의 민족 독립 민족주의 민족 사상에 이것이 거기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당군은 여러 분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당군이. 당군에 대해서 왕검에서 종교를 안 만들고 홍익사상을 연구해서 펼쳤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 자, 들어요. 칼 막스가 1818년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1818년. 그러면 칼 막스보다도 훨씬 옛날이기 때문에 당군 사상을 그래도 그걸 잘 꽃을 피웠으면 공산주의 이론인 칼 막스보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을 겁니다. 대단했을 겁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칼 막스 정치 이론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인류에게 나쁜 파급 효과를 이루었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홍익사상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를 전 세계에 펼칠 때가 왔어요. 전 인류에 펼칠 때가 왔고 전 지구촌에 펼칠 때가 왔고 온 세상에 이제 늦게나마 홍익인간 사상인 정직정치를 펼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로 전 세계에 펼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로 정치 세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뭔 세계? 정치 세계. 지금 정치 세계는 건모술수, 뭔 술수? 건모술수. 또는 정보 정치. 뭔 정치? 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서 하는 정치. 그러면서 음모론 정치. 그런 정치가 지금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그냥 그런 곳에 막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인류는 아담 때부터 한 가족이고 한 혈통입니다. 괜스레 어리석은 인간은 서로 그래서 참 홍익인간 사상엔 서로 인간을 이롭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자멸하다 보니까 자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로 전 세계 정치권을 순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뭔 세계? 전 세계.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로 전 세계 정치권을 변화를 줘야 돼요. 홍익사상인 정치정치로 전 세계 정치권에 도전을 줘야 해요. 도전을 줘야 돼요. 와, 한국이 옛날 5,000년 전부터 홍익사상이 있었구나. 이게 정직정치구나.
홍익 사상의 정직 정치로 전 세계 정치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새롭게. 앞으로 홍익 사상의 정직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지구촌은 종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마다 핵무기와 최첨단 살상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21살 때에 제가 헌병 대장님하고 아는 있어서 우리나라의 무기 창고를 절대 원래 못 들어갔는데 한번 구경 한번 해봤습니다. 와, 산으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쟁여있더라고요. 막 폭탄 아주 저는 놀랬습니다. 근데 그 길이가 차로 그 가운데 가게 되는데 거의 군사 비밀이겠지요. 20년, 아니 지금부터 이렇게 21살이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이죠. 40년 전. 4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어쩌겠습니까? 지금 어쩌겠습니까? 또는 각종 세균 무기 북한에서 개발해 놓은 것만 해도 전 인류 멸망을 1000번 하고 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익 사상의 정직 정치가 나오지 않냐면 인류는 영원히 사라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홍익 사상의 정직 정치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하고 서로 화평하는 것이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로서, 성경에는 그 언젠가는 그런 정치할 때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예언해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래 유엔본부 그 밑에다가 이 구절을 정조석에다가 해놨다 그럽니다. 미가라는 훌륭한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미가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홍익인간 정직 정치로 전 세계가 이제 그런 날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공산주의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여러분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로 새 세상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새 세상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 이론은 노동자여 투쟁하라는데 뭔가가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아닌 칼막스, 나는 정신병자라고 봅니다. 정신병자. 노동자여 투쟁하라요. 근데 그가 유튜브에 됩니까? 지금 공산주의인 저 북한이 여러분 유토피아입니까? 거지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한 나라는 다 거지 나라예요. 거지 되고 싶으면 우리도 공산주의 사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참 차베스처럼 막 돈 찍어서 퍼주고 또 돈 찍어서 또 퍼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보니까 2만 원씩 국민이 거지입니까? 거지. 국민들 속이려고 2만 원씩 통신비 제공한다고
그런 이만한이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죽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두 번째입니다. 이념 논리에서 인류를 구원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문제로 좌파 우파로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이제는 정직 정치로 이념 논리 이를 평정시키고 뛰어넘고 이념 논리를 벗어나야 살아요. 인류가 계속 이데올로기로 다투고 싸우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이제는 홍익사상의 정치 정치로 이념 논리의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이념 논리의 종지부. 뭔 논리? 이념 논리의 종지부. 이념 논리의 마침표. 이념 논리에 이제 투쟁해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고 새 세상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경제 논리를 영적 논리에 바꾸어야 인류가 살아요. 인류의 불행은 지나친 물질주의, 이것이 지금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모든 게 돈이야. 돈. 이거의 문제예요. 자본주의가 이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정신이 따라가는데 정신이 못 따라가. 이거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80년대 막 경제가 올라가는데 경제가 올라갔지만 거기에 정신력이 못 올라가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류가 살 길은 경제 논리를 영적 논리로 빨리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물질 논리에서 정신 논리로 바꿔야 돼요. 바로 이것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인 것입니다.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는 도의 정치고 진리의 정치고 수준 높은 정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차원 높은 정치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 앞으로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인류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인데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야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결론 마칩니다. 앞으로 인류가 살 길, 인류를 수렁에서 건져낼 길,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뭔 사상?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예요. 이제 구함을 좀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나가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